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팔리고 하려면 유통이 방식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크게 따지자고 보면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점포 유통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 판매 이런 방법이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유통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점포 그리고 방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점포 유통은 솔직히 저희가 알아볼 필요 없다고 봐요. 뭐 우리가 이때까지 행해왔던 유통 방식이 점포 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서 그냥 돈 주고 지불해서 그냥 바로 사오는 방법이 점포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방문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방문 판매 다들 아시죠? 태평양 화학의 아모레퍼시픽. 저희 어머니는 꽤 오랫동안 아모레 화장품에서 방문 판매를 하셨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엄마 진우 이렇게 있는데 저희 엄마는 소비자를 100명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100명이요. 100명을 만들어야겠죠. 100명을 일일이 한 명씩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100명. 100명까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소비자를 만들 때 미용실 이런 술집 이모들을 한테서 많이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었거든요. 뭐 소개도 물론 받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어머니가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제품을 전달해주고 돈 받고 그 자리에서 막 옛날에 그 PDA 수첩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논리사고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소비자를 100명 만들려면 저희 어머니는 일일이 소비자를 100명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냥 일정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파내려만 가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만 줘도 저는 100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제가 5명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뭐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혼자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 제품을 보고 알아봐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유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판권이 이루어진 이 모든 유통권을 권한을 저한테 주어지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는 5명에게 소개했지만 이 사람들도 각각의 유통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사람들이 각자 소비자들도 저의 소비자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명의 소비자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정말 좀 쉽게 다가왔거든요. 일일이 100명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근데 방문 판매는 일일이 100명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판권이 아까 저한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개인 소비자들에게도 판권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몇 년 동안을 아모레를 하시면서 1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소비자를 많이 구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모레를 그만두는 순간 이 모든 소비자들은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다른 카운셀러들한테 나눠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열심히 만들었던 이 소비자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는 순간.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의 고유 권한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평생 제 소비자예요.
하나의 일화로 어떤 나이 드신 좀 늦게 시작하신 사업자이신 할머니께서 그 KR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라기보다 아주머니가 늦게 시작했지만 할머니 때쯤 됐었을 때 그만뒀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했어요. 12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죠. 12억 원을 벌었다는 거죠. 그만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이 회사의 보유 권한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12억 원이라는 돈이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권한은 여기에서는 회사 권한이고, 회사 보유 권한이고, 이거는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만 대충 봐도 네트워크 마케팅과 방문 판매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판매하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다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제품의 100%에서 60%는 회사가 가져간대요. 마진을 40%를 남겨 먹는데요, 카운셀러들이. 근데 뉴스키는 여러 방식의 소득 구조가 있거든요. 3가지 소득 구조가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뉴스킨에는 3가지 보상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업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가입니다. 그냥 40%만 받을지 아니면은 이 보상들을 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일단 누군가에게 뉴스킨을 소개를 받아서 뉴스킨 제품을 쓰게 됐고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소비자로서 저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지금 캐시 부분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소비자는 일단 먼저 캐시백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고유 유통한 권한을 대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와이프인 하영 사장님에게 제품을 전달했어요. 제품을 전달하면은 6%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캐시백을 받아요. 요즘 이런 형태의 지금 유통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 6%의 캐시백이 이것만 봤었을 때는, 야, 그 뉴스킨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아모레 하겠다. 40% 준다는데 라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드릴게요. 자, 제가 뭐 하영, 담비, 그리고 용현, 지훈, 이런 4명, 이 4분에게 제가 만약에 TR90라는 제품을 유통을 시켰어요. 제가 첫 번째 임상이 엄청나게 잘 났기 때문에 한 정말 4분 이상의 그 소비자들이 저를 보고 유통을 이렇게 믿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4분 중에서도 TR을 하면서 느꼈었을 때, 와, 진짜 좋다. 이건 오지랖이 아니라 진짜 좋은 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담비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을 했어요. 그냥 소개를 한 거죠. 단순하게 소개를 했더니 여기에서 또 한 명이, 아, 나는 그런 거 너처럼 소개는 못하겠다 해서 그냥 먹기만 했는데 너무 임상이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그래서 담비야, 근데 나 사람들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 이거 먹었다고 이야기 한번 해봐봐. 그래. 근데 말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4분이라는 사람이 또 한 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용현이라는 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살보다는 건강이 정말 안 좋았었는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본인이 느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사든 뭐 후배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구매를 안 해줘. 그래서 유통을 못했어. 근데 지훈이라는 분은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네 말은 그냥 믿고 한번 먹어볼게 해서 한 2명이 먹었네. 그리고 담비는 이렇게 했고 하영은 회원님들이 막 몇 분이 3분이 사주셨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캐시백을 받아갈까요? 담비. 그렇죠. 담비가 캐시백을 가장 많이 받아왔어요. 직접 소개한 캐시백 6%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 잠깐만, 근데 내한테 이렇게 뉴스킨 알려주신 분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진우 씨 혹시 사업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네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직접 소개한 4명에 대한 캐시백만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형성된 이 소비자 군단이 내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자 LOI 동의서라는 걸 제출하면은 바로 나는 여기에 대한 모든 판권에 대한 이 권한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LOI 동의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게 BR 2000 시대라는 게 왔어요. 이분은 이미 통과를 한 거예요. 이분도 통과했고요. 이분도 통과했고 이분도 통과했어요. 이분만 통과를 못했네요. 아무튼 TR이라는 제품을 유통 2명에게만 할 시에 내가 정말 먹고 몸이 좋아지고 임상이 나, 알아봐, 내가 소개를 해. 이 의도적인 것만 했었을 때 나는 이 캐시백도 받고 저는 사업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 구성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투잡으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투잡으로도. 그러면 투잡으로 시작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1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200 버는 사람이 300 들어오면 갑자기 300 들어온다. 100만 원이면 열돈이 생긴다. 그럼 얼마나 푸근해요. 등 따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벌리는 소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이제 TR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품이 좋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TR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뉴스킨에는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뷰티 시장에서도 우리 뉴스킨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넘버원이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씩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 소비자들은 내가 6만 원 이상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정기 구매라는 개념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할인도 들어가요. 또 할인도 들어가는 데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캐시백은 이제 저한테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캐시백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사업자가 유지하는 보상이 있지만은 이 빌드라는 보너스는 주급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거는 이길 날 그리고 이거는 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이건 주급으로 나뉘어서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한테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뉴스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이하의 이 그룹 안에서 소비자가 15에서 20명 매니아 소비자가 이제 생겨요. 분단이 AR로 정기 구매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했었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비활동 소득이라고 하죠. 따지고 보면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알리고 하기 때문에 이건 활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인 거죠. 그리고 이건 패시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87%나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1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박아놓고 이자를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광안리 해운대 그 오션뷰가 보이는 오피스텔에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직장도 다니면서 저 전세 월세 돌리면서 월세로 벗자. 그거 하려면 보통 한
4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4, 5억짜리 오피스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뭐 운동을 잘한다던가 그 운동을 잘해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올림픽에 준출해가지고 금메달 딴다던가. 근데 보면은 외국에서는 하계에서는 야구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고 동계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맞아. 출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메달을 딸 수 있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죠. 그러면은 금메달 받는다고. 그 이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게 뉴스킨에서는 그냥 소개로 이어져서 소비자 군단이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만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이 100만 원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가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분은 분명히 배가 아플 거야. 맞아. 내 소비자인데 포인트가 왜 이 사람이 계속 가져가는 거지? 라는 그러니까 뭔가 욕구가 있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을 제가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분을 찾아서 내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그냥 알려주면 돼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뉴스킨의 프랜차이즈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고유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표 권한은 저만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종원을 비교해볼까요? 백종원은 백다방이 있어요. 백다방이 있는데 백다방을 차리려면 그냥 한 사람만 찾아가면 돼요. 백종원. 그러면 백종원만 이 사람들 개개인에게 백다방에 그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반대로 저는 요즘 뉴스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요. 저희가 연락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뉴스킨을 쓰시던 분이나 또는 뭔가 욕구가 불만이신 분들은 블로그, 인스타 등등 찾아봐서 자기가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시대가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뭐냐? 뉴스킨에 가입하는 순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회사에 대한 고유 권한을 저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담비라는 분이 사업자가 됐어요. 근데 담비라는 사람이 이미 소비자 때부터 회원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 그럼 또 소비자가 있겠죠. 근데 이 소비자들 중에서도 도화라는 사람이 또 엄청난 유통을 일으켰네. 사업자가 됐어. 도화가 소비자를 하다가 담비한테 담비야, 너도 니처럼 그렇게 뭔가 주급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고 싶어 라고 했어. 담비도 알려줬어요. 도화에게. 근데 도화도 소비자들 중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 투잡으로 나도 선생님처럼 벌어보고 싶어요 하면은 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대로 알려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간호사 선생님 A가 시작했네요. 사업자가 됐어요. 자, 이런 그림을 몇 단계로 내려갈 수 있냐면요. 저희는 6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6단계까지. 거기에서 제가 후원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후원수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가 되려면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을 이 밑에 나를 위해 나랑 같이 꿈을 꾸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에게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후원수당이 그 사람의 소득의 5%를 제가 받아요. 후원수당. 근데 로열티를 받는다, 후원수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담비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달의 매출을 1,000만 원치를 했어. 1,000만 원치를 했어. 왜냐면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커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5%를 제가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5%를 뺏어갈까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그 매출에 받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뉴스키는 달라요. 뉴스키는 이 1,000만 원은 담비 씨가 가져가세요. 대신 담비 사장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후원을 해주신 진우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5%를 드릴게요. 뉴스키 회사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윈윈 구조 아닐까요? 상생의 구조 아닐까요? 제가 1,000만 원 벌게 해준다고 이 돈에서 5%를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림을 봤었을 때도 잘 모를 거예요, 분명히.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업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모레 방파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그 물건의 40%를 가져간다 했어요. 근데 뉴스키는 이것도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까지 받아간단 말이죠. 세 가지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뭐 아모레 방판 하시겠어요? 뉴스키는 하시겠어요? 뉴스키 할래요. 아모레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만 소득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뉴스키는 이렇게 매니아 소비자만 구축되면 월세, 이자 이런 거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뒤에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뭔가 하나라도 머리에 남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게 되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보시고 이 여기에서 사업가 이것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것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시면은 또 오셔서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